그다음 설비 기술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설비 기술은 이제 조업 부서에 여러 가지 설비들이 있는데 우리 장치 산업 또는 기간 산업이라고 이제 부르죠. 네. 설비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광양 제철소는 참고로 440만 평이에요. 예, 차 없이는 도저히 이제 갈 수가 없는 곳인데. 440만.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취업 준비생 분들 중에 네. 어떤 이제 공장 견학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규모의 몇 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굉장히 크죠. 예, 어마어마합니다. 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비 기술부는 그런 규모가 큰 그 설비를 뭐 수리하기도 하고 점검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그럼 실제 설비를 좀 이렇게 네. 유지 보수하는 게 큰가요? 아니면 뭐 설비를 오래됐으니까 막 교환하고 이런 업무가 좀 큰가요? 둘 다 이제 포함이 돼요. 예를 들어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라인이 멈췄다. 그러면 그때 이제 설비를 교체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정기적으로 제조업은 수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때 이제 점검도 하고 부품 교환도 이제 하는데 여기에서 잠깐 이제 팁을 드리면 요즘에 제조업과 관련된 키워드 중에 가장 많은 이슈가 되는 게 스마트 팩토리죠. 그렇죠. 예.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은 예측이에요. 예측. 물론 이제 그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은 게 이제 뭐 자동화, 인력을 감축시키는 거. 이건 사실 기본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우리 사람을 줄이고 자동화시키는 건데 요거 안에 들어 있는 것 중에 핵심적인 기술이 이제 예측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어떤 부품을 교환하고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기업은 비용을 줄이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핵심인데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도 하고 그러면 그 그다음에 빅데이터 하고 기반으로 분석하는 것도 실제 설비 기술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소싱을 받는 거예요? 그 같이 이제 프로젝트로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로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많이 했는데 점점 더 같이 그러면은 하고 있죠. 다른 직무인 AI 빅데이터에서 그런 역할들을 담당해서 하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실 AI 빅데이터 직무는 원래는 이 형태가 아니었죠.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포스코 ICT의 담당자하고 프로젝트에 협업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중요성이 스마트 팩토리 추진과 관련해서 중요해지니까 그렇죠. 아예 뽑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직무 담당자는 이제 그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서 아예 전반적으로 코디네이팅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설비 기술은 그런 이제 설비와 관련된 지원 이제 그리고 다음에 이제 뭐 점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여러분 대졸 사원분들이 좀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가서 뭐 직접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이제 보통 어떤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보고서 쓰고 보고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대부분 다 이제 외주를 줍니다. 그러면 그게 실제 네. 생산 기술도 그렇고 설비 기술도 그렇고 현장에 나가는 비율은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나가나요? 자주는 나가요. 왜냐하면 우리 제조업에서 가장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많이 활용해야 될 키워드가 현장의 중요성이에요. 우리 이제 3현이라고 하죠. 현장, 현물,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현장은 엔지니어도 많이 가봐야 되고 가서 현상을 많이 봐야 되고 우리 제품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이 가야 되는데 실제로 업무를 하게 되면 생산 기술 쪽에 기술 개발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테스트죠.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선 기술을 이제 개발해야 되는 경우에 또는 연구소와 협업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될 때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그러면 이 테스트를 하죠. 생산 기술을 또 하나 여쭤보면 양산 기술과 공정 기술 둘 다 또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산 기술은 만약에 새로운 제품을 개발 단계부터 양산까지 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을 얘기하고 개선 기술은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데 이제 제약 요소가 있거나 아니면 문제점이 분명히 있죠. 공정 기술. 그렇죠. 공정 기술. 네, 공정 기술을. 그런 경우에 제약 요소를 해소할수록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제 기업은 비용을 줄이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기술도 말씀하신 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정 물류는 네, 우리 또 440만 평이면 물류가 빠질 수가 없겠죠. 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산업공학과 우리 전공자들 SCM의 큰 카테고리가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440만 평 안에 기차도 다니고요, 차도 다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깥에 이제 배도 있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정 물류 측면에서는 이런 이제 효율적인 물류의 이송을 위해서 스케줄링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 생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바로 공정 물류인데 이 스케줄링이 꼬이거나 잘못되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정 물류는 SCM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를 또 마찬가지로 공정 물류 팀하고 생산 기술 직무 담당자랑 프로젝트를 굉장히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산공과 물류 유관 전공이면 네. 뭐 소위 얘기하는 전화기 쪽이 아닌 친구들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부분들도 있는 친구들이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산공 물류 네. 유관 전공이 공정 물류 쪽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뭐 기계공이고 네네. 전자공인데 이쪽 지원해도 되는 네네. 건지.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뽑아요. 이렇게 달라요. 직무에 대해서 구분이 좀 명확한데 명확하게. 공정 물류는 특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상공 위주로 뽑고 최근에 그래도 이제 물류 유관 전공을 좀 뽑으려고 하고 하는 게 좀 있고 전공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가장 많은 전공자는 기계공학과가 제일 많습니다. 예, 우리 소재를 만들고 철강 제품을 만들지만 네. 핵심은 설비예요. 예,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기계공학과 제일 많이 뽑고 그 다음에 재료공학과, 신소재공학과 많고 다음에 우리 화학공학과나 화학 전공자들이 또 질문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조업부서는 기계공학과, 신소재공학과가 메인이고 일부 전자공학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화학공학과도 일부 있고 근데 화학공학과에 또 적합한 또 부서가 있어요. 지금 이제 수행 가는 업무에는 좀 안 나와 있는데 화성부라고 있어요. 화성부. 예. 화성부는 사실 조업부서이긴 한데 재료를 생산하는 것과는 좀 관련이 좀 멀어요. 예를 들어서 철광석이 들어와서 철광석을 고온과 고압에서 그리고 이제 높은 온도를 가열해서 이제 녹여야 되는데 거기에 고온 고압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탈물질이 있죠. 그게 필요한데 그거를 생산하는 부서를 이제 화성부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서에 화학공학과를 많이 이제 뽑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가고 다른 부서도 갈 수 있긴 한데 적게 뽑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게 뽑는다는 거는 한 자릿수? 그렇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기업이 뭐 그걸 표면적으로 드러내진 그렇죠. 않잖아요. 예, 조절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냥 사실만 말씀드리면 뭐 기계공학과가 제일 많고 그다음 신소재공학과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뭐 어때요? 학벌은? 학벌이 네. 학벌. 포스코 학벌을 많이 본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렇죠. 뭐 네. 과거부터 그런 얘기는 굉장히 이제 많이 있었는데 네. 과거에는 더 심했던 것 그럼 같고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네. 설비 쪽이나 이런 쪽은 사실 학벌을 그렇게 보진 않잖아요. 네네. 그런 거와 비교했을 때는 더 네. 많이 본다 아니면 삼성전자처럼 본다. 뭐 제가 근무했던 어떤 시기와 그 이후에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보면은 대단히 많이 보진 않는다고 저는 느껴요. 왜냐하면 실제로 주위에도 우리 지방 국립대, 거점 국립대 나온 분들이 사실 훨씬 더 많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지역 인재를 좀 많이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방 싶습니다. 거점 국립대 친구들이 좀 유리한 건 사실이겠네요.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방 근무다 보니까. 네, 실제로 제가 근무한 부서에는 우리 전남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전남. 네, 전남대 특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광양제철소가 광양이니까. 전라남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겠죠. 네. 영어 점수는 좀 어때요? 영어 점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까? 아니면 허들만 네. 넘으면 됩니까? 뭐 당연히 이제 허들만 넘으면 되고요. 우리 뭐 영어 점수는 당연히 이제 뭐 허들만 넘으면 기본 조건은 되는데 뭐 이왕이면 높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뭐 가져야 될 관점 중에 그게 다가 아닙니다. 네, 그보다는 뭐 직무에 좀 집중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업무가 뭔지를 좀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공장 현장에도 나가서 사람들과 같이 근무를 네. 해야 되잖아요. 이 근무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짜증나고 힘든 건 뭐예요? 실질적으로 근무할 때. 일단은 경험을 떠올려 봤을 때 네. 언제든지 불려나갈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365일 수리날을 제외하고는 라인이 계속 가동이 되죠. 그럼 만약에 내가 담당자다. 그게 담당자는 제품 담당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공정 담당일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나가야 되는 게 가장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 저는 뭐 다양한 직무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약간 생산 관리나 네. 공정 기술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네. 품질 관리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품질 관리는 어느 제조업을 가든지 반드시 기존의 선배들이 해결하지 못한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선배들이 해결하지 못했는데 나보고 자꾸 하래. 지들도 못하는 걸. 그러니까 그 제가 사실 근데 저는 선배들이 해결하지 못한 것 좀 많이 했어요. 네, 선배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1년 하고 나가 떨어진 거 전 4년을 했습니다. 대박. 네, 4년 했는데 그게 사실 어딜 가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그런 끈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조직 어휘를 사용해서 좀 말했으면 좋겠어요. 조직 어휘를 사용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조업에서 품질 관리를 하려면 해결되지 않는 공정 제약 요소나 고질 결함이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왜를 먼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뭐 갖고 있는 역량이나 경험이 그런 태도나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다시 한 번만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네. 친구들 다 네. 여러분 그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참고하고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오늘 직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나중에 내가 먼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일은 어떤 일인데 이게 현장에서 왜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준비를 해왔고 제가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왜예요. 왜 이게 이제 왜 필요한지. 그래서 이제 일에 대해서도 왜 필요한지 역량에 대해서도 왜 필요한지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예로 설명을 좀 드리면 어느 제조업을 가든지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고질 결함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 고질 결함은 수년 동안 계속 개선을 해오고 있지만 뭐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쉽지 않은 결함을 고질 결함이라고 하는데 이 고질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지독한 끈기, 뭐 철저한 확인, 그리고 이제 뭐 치밀한 데이터 분석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단편적인 분석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단순한 어떤 뭐 모니터링이 아니라 정말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은 평가를 좀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네. 이제 자기소개서로 좀 넘어가면 지금 4가지 항목이 있고요. 네네. 저는 포스코에서는 각각의 그 광양이면 광양, 포항이면 포항, 네. 각각 인사팀에서 그 해당되는 자기소개서를 검토합니까? 서울에서 채용은 주관하죠. 네, 우리 서울 사무소에서 채용 주관하고요. 전체 인사팀이 그냥 주관을 한다. 네네. 그래서 그것의 협업의 정도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인사팀이 나눠져 있는 건 맞는데 인사팀이 해야 될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채용은 서울에서 주관을 하고 대신에 이제 뭐 현장형 채용은 이제 뭐 분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뭐 대졸 공채에서는 본사 인사팀이 모든 걸 다 판단을 한다. 네네. 보통 요즘의 트렌드는 현업이 이제 같이 코워크를 하면서 네. 어떤 직무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파악하는데 네네. 포스코는 아직은 인사팀에서 하는 것 같다라고. 네.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 질문 항목도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데. 네. 이거 읽겠다는 건지 저는 참 직무 역량과 어울리는 네. 건지 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포스코를 네. 지원하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메시지 있다면. 네, 포스코는 제가 6년 정도 근무했는데 굉장히 조직 문화가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근데 끈기 있게 4년 동안 문제도 해결하셨고 네. 조직 문화도 좋으신데 네. 왜 나왔을까? 지방 근무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방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보는 것도 네. 되게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서로 존중해주는 문화가 이제 좋고 동시에 우리 뭐 역사 관련된 우리 지원 사항도 좀 있잖아요. 이제 그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뭐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약간의 이제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성실성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기소개서 항목에 또 이제 최근에 신입사원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빨리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거는 포스코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힘들었던 순간을 좀 극복했던 것들을 좀 중요하게 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태도, 회사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굉장히 이제 뭐 충성도가 있다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고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생산 기술로 채용하는 어떤 큰 그림이 있지만 지원하고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쓸 때나 나중에 면접에 갔을 때는 구체적인 어떤 특정 부서 또는 공정, 제품 중심으로 내가 이제 어필을 하는 게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또 막상 마치려니까 아쉽네요. 원래 아쉬워야 돼 방송은.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포스코 지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유재천 대표님의 오늘 주옥 같은 말씀을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시면서 또 혹시나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유재천 대표님한테 토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될 수 있는 방송 되었으면 좋겠고요. 잘 쓰셔서 꼭 합격하셔서 지방근무 잘 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